안녕하세요. 데이업에서 AI 소프트웨어를 맡고 있는 류동균 멘토입니다. 네, 오늘은 빗썸이라는 파도를 타는 서퍼 T-사이언티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상한가 두 방을 기록했습니다. 물론 그 중에서 한 번은 오늘 온전히 반납을 했지만 빗썸과 과연 어떻게 엮여 있길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지, 그리고 이 T-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이 빗썸 말고도 사는 어떻게 지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빗썸 지분 보유로 주목을 받았는데요. 2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우하향하던 것이 지난 수요일 그리고 오늘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, 아쉽게도 오늘의 상승분은 온전히 반납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도대체 왜 빗썸에 관련돼서 오늘 상승을 했었던 건가요? 요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지난 9월 30일에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빗썸에 있는 주주가 질문을 던졌습니다. 혹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검토하는 거 아니냐? 질문에 담당자는 피하지 않고 한국과 미국에 열려있는 시장은 다 고려 중이고 우리는 다 하고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다면 나스닥에 상장을 할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이제 받게 됐고요. 그렇게 상승 모멘텀을 받게 된 것에는 요 빗썸의 지배 구조가, 오늘의 주인공인 T 사이언티픽, 요 빗썸 코리아를 이제 직접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. 그리고 다른 주인공인 비덴테 같은 경우에는 빗썸 홀딩스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고, 빗썸 코리아에 대해서도 오늘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T 사이언티픽 요 회사가, 오늘 주인공 회사가 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빗썸은 왜 지금 나스닥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걸까요? 물론 금융자산 이슈도 있습니다. 지금 가상화폐, 암호화폐라고 그러죠.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 한국에서는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반면 미국에서는 ETF도 발행이 될 정도로 지금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한국에서 상장은 어렵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나스닥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나스닥은 부진한 국내 증시에 비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고 성장성으로만으로도 기업 가치를 높게 상정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쿠팡, 네이버 웹툰,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카지노 온라인 게임을 가진 한국 기업 더블다운 인터랙티브, 요 세 회사가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회사이고요. 앞으로 좀 유명하죠. 야놀자도 상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미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빗썸도 이런 길을 따라갈 수도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이런 움직임 때문에, 이런 시나리오 때문에 지금 T 사이언티픽이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그 T 사이언티픽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을까요? 첫 번째는 모바일 커머스 부분입니다. 하지만 이 모바일 커머스는 상당히 좋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. 매출이 줄어들고 있던 와중에 지금 IT 노마드라는 보안 네트워크 회사와 함께 합병을 했습니다. 그랬더니 매출이 지금 몇 배로 뛰었고요.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흑자로까지 전환을 했습니다. 엄청나게 시너지 효과를 낸 그런 합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덕분에 이제 적자에서도 벗어나고 흑자로 전환도 하고, 매출 상반기 매출이 연도보다 80%가 상승한 그런 상황. 거의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캐시카우를 얻었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것을 토대로 종합적인 예측을 한번 해보겠는데요. 일단 정량적 부분과 정성적 부분 넣어보겠습니다. 정량적 부분의 가장 좋은 점은 일단 흑자 전환을 해냈다는 것입니다.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.
적자를 보는 기업은 이제 만인의 적이 될 수가 있다.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의 목적이 흑자를 내고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흑자 전환을 해냈다는 거 기업으로서 존속 가치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모바일 커머스 입원한 상황이고요. 또한 정보 보안 요 부분이 지금 강력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량적 부분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정성적인 부분,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, 그리고 이 빗썸의 보안 관련돼서 빗썸의 사업을 실제로 수주를 했다는 거, 그리고 AI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는 거, 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, 이 두 개 다 좋은 환경이 갖춰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합병을 이뤄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네, 오늘은 빗썸이라는 파도를 타는 서퍼 T-사이언티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기업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아무래도 최고의 한 수는 이 IT 노마드와의 이제 합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이 IT 노마드와의 합병을 통해서 빗썸의 사업, 보안 사업도 같이 수주하고 지분 보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이 되었다.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모쪼록 더 나은 이제 재무를 보여주는 회사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